작가 알퐁스 도데. 제목 별. 요약. 프로방스 지방 목동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로 목동이 주인 마님의 딸과 함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순수한 첫사랑을 느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류브롱 산 위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을 무렵 나는 목장 안에서 혼자 라블이라는 개 한 마리와 양들과 함께 몇 주일씩 사람 그림자라고는 볼 수 없는 상태로 살고 있었다. 그저 이따금씩 몽드 유르의 수도사가 약초를 찾으러 목장 근처를 지나가거나 비에몽 근처 산판에 숲 굽는 사람의 검게 그을린 얼굴을 보는 일은 덜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세상을 등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 말수도 워낙 적고 또 세상 이야기에 관한 흥미도 잃은 사람들이라서 아랫마을이나 거리의 소문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두 주일에 한 번씩 보름치 식량을 싣고 오는 당나귀 방울소리가 들려올 때나 농장의 머슴인 미아로의 밝은 표정의 얼굴을 대할 때, 또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의 보라색 모자가 언덕 밑에서 올라오는 걸 보게 될 때는 정말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누가 세례를 받았고 누가 누구와 결혼을 했다는 등의 여러 가지 마을 소식을 그들에게서 들었다. 하지만 특히 듣고 싶은 얘기는 이 고장 인근 심리 사방에서 제일 예쁜 우리 주인집 아가씨 스테파네뜨의 소식이었다. 겉으로는 물론 관심 없는 체했지만 아가씨가 자주 파티에 초대되는지, 누구네 만찬에 참석하는지, 또 아가씨의 비위를 맞추려는 새로운 멋쟁이들이 나타났는지 등의 질문을 하곤 했다. 가난한 양치기인 주제에 그런 것이 왜 궁금하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제 20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었고 스테파네뜨는 이제껏 내가 본 여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 대답해 주리라. 그러던 어느 일요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 보름치 식량이 오후 늦게 도착한 날이 있었다. 아침나절에는 미사 때문에 늦는거려니 생각했고 낮에는 심한 폭풍우가 몰아닥쳐 올 수 없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3시쯤 되자 다행히 날이 개었고 물이 불어난 개울물이 힘찬 소리와 함께 이슬과 햇살이 언덕 위를 밝게 비추고 있을 무렵 반갑게도 당나귀 방울소리가 들려왔다. 부활절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처럼 빠르고 힘찬 방울소리였다. 그런데 당나귀를 끌고 온 사람은 미아로도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다. 놀랍게도 아가씨였다. 그토록 나를 설레게 하는 바로 그 스테파네뜨 아가씨였다. 나귀 등의 양쪽으로 얹은 버들가지로 만든 광주리 사이에 똑바로 앉은 방금 소나기가 지나간 산속 공기의 맑은 기운을 받아 장밋빛으로 볼을 물들인 그녀였다. 꼬마는 병이 났고 노라드 아주머니도 휴가를 얻어 아이들한테가 있어서 자기가 직접 온 거라며 나귀 등에 내리면서 그녀가 말했다. 중간에 길을 잃은 바람에 이렇게 늦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하지만 꽃무늬 리본과 화려한 레이스로 장식한 스커트 차림을 한 그녀의 자태는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맸다기보다는 어디선가 춤이라도 추다가 늦어진 것처럼 보였다. 아, 아름다운 스테파네뜨. 나는 넋을 놓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이지 이제껏 그녀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었다. 양들을 농장으로 데려다 놓는 가을과 겨울 기간 동안 저녁 때 식사를 하러 가면 종종 아가씨가 거실을 가로질러 가는 걸 볼 수 있는 때가 있었다. 활발하게 심부름꾼들에게는 거의 말도 걸지 않고 그 아름다운 자태로 약간은 으스대는 것처럼 보였던 그 아가씨가 지금 바로 내 앞에서 나와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단둘이서. 그러니 나로서는 제정신을 차리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광주리에서 먹을 것을 꺼내자마자 아가씨는 신기한 듯이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화려한 드레스 자락을 한 손으로 살짝 들어 올린 채 어느새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는 내가 자는 곳이며 양털이 깔려있는 지프로 된 침상, 벽에 걸린 비옷, 지팡이 따위를 구경했다. 이런 것들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너무도 충분했다. 어머나, 이런 곳에서 살고 있어요? 늘 혼자서? 어떻게 지내죠? 마음 같아서는 당신을 이라고 대답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말해도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 가슴이 뛰어 정작 말 한마디도 못했다. 그런 내 마음을 그녀도 분명히 느낀 것인지 짓궂은 아가씨는 짐짓 다음 말로 한층 더 나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래, 당신의 좋은 친구는 가끔씩 당신을 찾아오나요? 아마 그는 황금으로 만든 양일 거야. 아니면 산봉우리로만 뛰어다니는 선녀 에스텔이든지
그러나 나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아가씨야말로 머리를 뒤로 쓸어내며 화사하게 웃어주는 불쑥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지는 천사 에스텔로 여겨졌다. 이만 가겠어요. 안녕. 조심해서 살펴가세요. 아가씨. 이렇게 그녀는 빈 광주리와 함께 돌아갔다. 언덕 아래로 나 있는 오솔길로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당나귀 발굽에 채어 길 위를 뒹구는 작은 조약돌들 하나하나가 마치 내 가슴 위로 떨어지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 소리는 끊이지 않고 내 마음을 울렸고 나는 언제까지고 듣고 있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까지 얕은 졸음과 함께 그 꿈에서 깨어나지 않도록 꼼짝 않고 황홀해했다. 해질 무렵 골짜기 밑 부분부터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양들이 매 울면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때 언덕길 아래쪽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아까의 웃는 표정과는 딴판으로 추위와 두려움에 떨면서 나타났다. 소나기로 불어있는 산 밑 소그르 개울을 무리하게 건너려다가 그만 빠졌던 모양이었다. 어두워지는 그 시간에 산 밑 마을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다. 아가씨 혼자 새끼를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는 나대로 양떼를 놓아두고 떠날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산에서 밤을 새우자니 무엇보다 주인집 가족들이 큰 걱정을 할 것이 분명했다. 아가씨는 몹시 고민했다. 나는 되도록 그녀를 안심시켰다. 7월은 밤이 짧아요. 그러니 조금만 참으시면 될 거예요. 나는 우선 개울물에 젖은 아가씨의 옷을 말리기 위해 서둘러 불을 피웠다. 그러고는 양젓과 치즈를 가져다 아가씨 옆에 놓았다. 그러나 가엾게도 그녀는 불을 쬐려고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두 눈 가득 고인 아가씨의 눈물방울을 보니 나까지 따라 울게 될 것 같았다. 그러는 사이 완전히 밤이 되어버렸다. 이제 산마루에는 희뿌연 햇살의 기운이 서쪽의 안개 같은 빛으로 어렴풋하게나마 남아있을 뿐이었다. 나는 아가씨에게 초막 안으로 들어가 편히 쉬라고 얘기했다. 새집 위에 깨끗한 양가죽을 펴주고는 문 앞에 나가 앉았다. 스테파네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야 피를 끓일 정도로 뜨거운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아가씨를 어떻게 해볼 나쁜 마음은 조금도 잃지 않았다. 다만 아가씨가 초막 한 구석에서 그 어느 양보다도 소중한, 어느 양보다도 순결한 양으로서 나의 보살핌 안에 안심하고 자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 뿌듯한 긍지가 일뿐이었다. 정말이지 하늘이 이렇게도 깊고 별이 이렇게도 빛나 보인 일은 일찍이 없었다. 갑자기 초막 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스테파네트가 밖으로 나왔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다. 양떼의 몸을 움직이며 짚을 바스락대는 소리를 내는가 하면 꿈을 꾸면서 울음소리를 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아가씨는 따뜻한 불기운이 생각난 것일 게다. 그래서 나는 아가씨의 어깨에 양털을 덮어주고 불을 더 지펴주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았다. 만일 당신이 밖에서 밤을 새운 일이 있다면 모두가 잠을 자고 있을 그 시간에 어떤 신비로운 세계가 고요함 속에서 가만히 눈을 뜨고 깨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때 목가의 샘물은 더 한층 명랑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연못이나 늪은 작은 불꽃을 일으키며 온갖 산의 정령들이 깨어 일어나 공중에 나뭇잎을 흔들어 소리 나게 하고 나뭇가지와 가지를 흔드는 귀에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울림들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낮 동안에 살아있는 것들의 세상이라면 밤 시간은 모든 무생물의 세계이다. 거기에 익숙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무서운 생각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런지 아가씨도 몹시 겁을 먹어 조금만 소리가 나도 내 쪽으로 몸을 기대왔다. 어떤 때는 아래쪽에 빛나고 있는 호수로부터 구슬프고 긴 비명 소리 같은 것이 길게 물결치며 우리를 향해 올라왔다. 그리고 때마침 길게 꼬리를 늘어뜨리며 아름다운 유성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흘렀다. 마치 방금 들은 긴 탄식 소리가 그 빛을 이끌고 가는 것만 같았다. 저건 뭐죠? 스테파네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의 넋이라네요. 대답과 함께 나는 십자 성호를 그었다. 그녀도 나를 따라 성호를 그었다. 그리고 잠시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양치기들은 마법사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별이 이렇게 가까우니 산 아래 마을보다야 이곳에 사는 우리들이 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더 알고 있는 거죠. 아가씨는 여전히 하늘을 보고 있었다.
한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양털 가죽에 쌓여있는 스테파니데의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온 귀여운 목동처럼 보였다. 어머나 많기도 해라. 정말 예뻐. 이렇게 많은 별은 오늘이 처음이야. 저 별들도 다 이름이 있겠죠? 그럼요, 아가씨. 우리 머리 바로 위에 있는 저게 성 야곱의 길이라는 은하수예요. 저것은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곧장 뻗어 있죠. 용감한 찰스 황제가 사라센과 격전을 벌였을 때 갈리스의 성 야곱이 저걸 만들어서 황제에게 길을 알려주었대요. 더 먼 곳에 있는 저 별자리는 넋의 수레라는 큰 곰자리예요. 4개의 수레바퀴가 빛나고 있죠? 그 앞에 있는 별은 3마리의 맹수자리이고 3번째 저쪽의 작은 별은 마부자리입니다. 그 둘레에 비가 오듯 흩어져 있는 별이 보이나요? 저건 하느님이 곁에 두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영혼들이랍니다. 그 조금 밑에 것은 갈퀴라고도 하고 새 임금이라고도 하죠. 우리 양치기에게 시계 역할을 해주는 별이기도 해요. 저걸 보기만 해도 지금 한밤중이라는 걸 알 수 있답니다. 조금 밑쪽 역시 남쪽의 저 별 시리우스 자리 장드밀랑이 빛나고 있어요. 별들의 햇불이라고도 하는 저 별자리에는 이런 전설이 있답니다. 어느 날 밤 장드밀랑이 새 임금과 북극성과 함께 동료별의 결혼식에 초대됐다는군요. 북극성이 가장 먼저 떠나 높이 올라갔답니다. 보세요. 저 높은 곳. 하늘 꼭대기요. 새 임금은 아주 낮은 곳을 가로질러 북극성을 쫓아갔다는군요. 그런데 장드밀랑, 게으름뱅이는 그만 늦잠을 자다가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며 앞에 2 사람을 막으려고 들고 있던 지팡이를 집어던졌어요. 그래서 새 임금은 장드밀랑의 지팡이라고도 하죠. 뭐니 해도 제일 아름다운 것은 우리 양치기의 별이죠. 새벽녘에 우리가 양을 데리고 나올 때도 빛나지만 저녁나절 양떼를 우리에 넣을 때도 빛나거든요. 우리는 이 별을 마그론느이라고도 말하고 있죠. 아름다운 마그론느는 프로방스의 삐에르 토성의 뒤를 쫓아 7년마다 삐에르한테 시집을 간답니다. 어머나, 그럼 별도 결혼을 하나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이렇게 별들의 결혼식에 대해 아가씨에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깨에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가볍게 얹혀진 것을 느꼈다. 너무나 졸린 나머지 아가씨가 머리를 기대온 것이었다. 리본이며 레이스며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내게 기댄 것이었다. 아가씨는 이렇게 꼼짝도 않고 하늘의 별들이 솟아오른 아침 햇살에 밀려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아름다운 생각만을 보내준 맑은 하늘의 보호를 받으며 내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든 아가씨를 줄곧 지켜보고 있었다. 2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별들은 양떼처럼 여전히 조용한 걸음을 옮겨갔다. 그리고 몇 번이고 나는 이 별 가운데 가장 예쁘고 가장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나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다고 생각했다. 여기까지가 글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